안녕하세요. 프로축구연맹 구단지원팀 이진우라고 합니다. 우선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으셨을 구단 의무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K리그가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코로나19 타임라인, K리그 코로나 대응 매뉴얼, 코로나 검사, 코로나 백신, 선수단 확진 사례로 구성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각계각층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코로나의 위험성과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에 대응하며 K리그를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K리그 구단 관계자, 선수, 스태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난 두 시즌 K리그를 무사히 운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수단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셨을 구단 의무 트레이너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된 2020 시즌 K리그의 타임라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 1, 2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코로나 감염병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맹은 2월 24일 개막 무기한 결정에 불가피했으며 3, 4월은 이에 따른 리그 중단 및 재개방식 준비, 5월부터 11월은 연기됐던 개막 경기를 치르고 시즌을 운영했습니다. 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 감염병이 초래할 앞으로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K리그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프로축구연맹도 2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막 무기한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이후 국내외 코로나 확진세는 점차 더 거세졌으며 1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 확진세가 다소 주춤해진 4월 말이 돼서야 5월 8일 리그 개막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늦어진 개막일로 인하여 K리그 1, 2 동일하게 27라운드로 단축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중에는 유일하게 개막 전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리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10월 27일 최초로 선수단 내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해당 구단의 경기만 연기하여 진행하고 예정된 K리그 전 경기를 완료하며 시즌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 시즌 타임라인입니다. 2월 27일 리그 개막을 앞두고 선수단 내 밀접 접촉자 발생, 해외 입국 선수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리그 개막과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으나 다행히 리그 개막은 예정된 날짜에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막 이후에도 관중 중 확진자 발생, 구단 사무국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코로나는 K리그를 위협해왔고 3월 30일 선수단 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확진자는 외부 생활자로 구단 내 자가격리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아 리그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5월 3일과 4일 연달아 두 개 구단에서 선수 확진자가 발생하며 해당 구단들의 일정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한 확진 판정 이틀 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로 인해서 해당 경기의 상대 구단 선수들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며 총 3개 구단의 경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후 5월부터는 매월 꾸준히 선수단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7월에는 한 구단에서 27명이 감염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증상이 발현된 이후 바로 해당 인원을 격리하고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면 집단 감염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사례입니다. 각 구단 의무 트레이너 스태프분들께서는 발열 및 코로나 감염병 관련 유증상을 매일 확인하며 유증상자가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격리 및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 및 선수단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이후로는 아직까지 선수단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아 K리그 1, 2 무사히 시즌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K리그 코로나 대응 매뉴얼 중 메디컬 파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 시즌부터 K리그는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크게 선수단 감염 예방 수칙, 코로나 감염 의심자 및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가이드라인, 코로나 감염병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변경된 새로운 경기 운영 방식을 주제로 구성됩니다. K리그의 코로나 대응 매뉴얼은 영문판으로도 제작되어 아시아 축구연맹 회원국 46개국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경기 운영 단체에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상 구단 의료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 중 선수단 감염 예방 수칙 파트입니다. 각 구단의 선수단이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선수단 의무 트레이너분들이 관련 내용을 선수단에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항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수 개개인이 스스로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K리그를 지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며 전 선수단은
체온 측정, 문진표 체크 등 매일 건강 상태와 일일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숙소, 훈련장과 같은 선수단 생활 지역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소속 및 방역 등으로 선수단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 등의 위생 수칙 준수, 휴식 및 단체 이동 시 거리 두기 등 기본 생활 수칙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 팀 공식 일정 외에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참석을 자제하며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공용 대중 목욕탕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항상 이동 경로 및 접촉자 정보, 유증상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자가 점검을 철저히 하여 특이 사항이 생길 경우 그 즉시 구단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당국의 수칙도 선수단 내에서 단체 훈련, 단체 식사 외 시간에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로 외부에서 선수단에 합류하는 인원은 합류 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합류하며 기존 선수단 내 코로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외국인 선수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수들은 정부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 K리그 사례를 살펴볼 때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가장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생길 뿐만 아니라 입국 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로 인하여 자가격리 해제 직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 입국자와 구단 관계자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수단에 비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가족들도 경각심을 유지하며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로 K리그에서 가족과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감염 의심자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응 지침 파트입니다. 21 시즌에는 감염 의심자의 정의를 단순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 확진자 동선 방문자, 2차 접촉자 등을 추가하며 보다 폭넓게 코로나 감염 의심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감염 의심자 발생 시 구단은 즉시 연맹으로 보고해야 하며 감염 의심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받을 때까지 격리 조치합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도 그 즉시 연맹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한 리그 일정 조정 등 연맹 내 의사결정이 즉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맹으로 관련 사실을 최대한 빨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리그 운영 가이드라인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구단의 경기는 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GK 1명을 포함하여 K리그1은 최소 17명, K리그2는 최소 15명의 선수가 경기 출전 가능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기 개최가 가능합니다. 경기 출전 가능 조건은 코로나 음성 확인자, 자가격리 비대상자, 무증상자입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시즌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 일정 조정이 힘든 경우에는 경기 개최 가능 최소 조건을 충족 시 연맹은 경기 개최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진행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전일 1회, 경기 당일 2회 총 3회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기 당일 구단 팀 매니저는 사전 발열 검사 이상 유무를 경기 감독관에게 보고합니다. 경기장 출입 시 발열 검사는 선수단 버스 차 시 진행하며 해당 경기의 경기 감독관을 통해 발열 검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선수단 외에도 모든 관계자들은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하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경기장 출입이 승인된 인원임을 확인합니다. 훈련 및 경기 출전 시를 제외하고 모든 인원은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경기장 내에서도 근접거리 대화 자제, 개인용품 사용 등 코로나 개인 방역 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 간 유니폼 교환 및 팬 유니폼 증정도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경기장 내 선수단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연맹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를 통해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단 입장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기존 선수들 간 실시하던 악수는 생략하며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로 도열한 뒤 목례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선수단의 외부인과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에스코트, 선수단 격려, 시축 등의 행사는 금지합니다. 이어서 실제 매뉴얼에 따른 구단별 홈경기 운영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운영 스태프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또한 일반 관중 외에도 경기장에 출입하는 관계자, 미디어 등도 발열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합니다. 발열 검사 및 출입이 허용된 인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출입한 인원들에게 부착하여 필드 및 관계자 출입구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은 경기장 도착 시 감독관 배석하에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발열 검사 결과는 출전 선수 명단상에 기재합니다.
그라운드 도열 방식은 서로를 마주보고 도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도 참고하여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벤치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합니다. 단 경기 및 훈련 참여 인원은 예외입니다. 경기 킥오프 전 그라운드 내에서 실시하던 어깨동무 형태의 선수단 스크럼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선수들 간 최소 거리를 확보하며 그라운드 내 선수단 미팅을 진행합니다. 선수단이 경기 중 섭취하는 물, 음료 등도 개인 물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 의심자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임시 격리소를 최소 2곳 준비합니다. 해당 임시 격리소는 감염 의심자 발생 시 대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운영하여 경기장에 출입한 관람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상황 발생 시 확진자의 경기장 출입 여부 및 해당 확진자 주변 좌석에 앉은 관람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람객은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 발열 증상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입장 게이트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입장 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입장 대기줄도 거리두기 표식을 부착하여 입장 시 관람객 간 최소 거리를 확보합니다. 관중석 역시 최소 1m 거리를 확보하며 관중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착석 불가 좌석에는 별도 표식을 부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의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람석 내 음식물 및 주류는 반입과 판매, 취식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역시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코로나 검사 파트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통하여 선수단 내 확진자를 발견하고 추가 감염자를 비롯한 집단 감염 사태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는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중에는 최초로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가구당 1명 코로나 검사와 유사한 형태로 구단별 5인씩 선별하고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간 중 선별 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확진자 1명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추가 감염 및 밀접 접촉자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백신 관련 내용입니다. 국내 백신 도입 이후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하여 유관 부서에 요청했으나 협의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역당국의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결정 이후부터 구단과 지자체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선수단 백신 접종률을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있었으며 21년도 하반기 중 미접종 인원을 제외한 약 98%의 인원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높임으로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형성이라는 효과 외에도 단체 생활이 불가피한 선수단 특성상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백신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선수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시즌부터는 보다 원활한 리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구단의 의무 스태프분들은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출현 등의 원인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을 의미하는 부스터샷을 강조하고 추후 부스터샷 여부에 따라서 백신 패스와 관련된 방역당국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단 백신 접종 완료뿐만 아니라 부스터샷 접종 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정부의 방역 지침 기준도 항시 주시해야 합니다.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 사례에 대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작년 한 건에 불과했던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이 15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총 확진 인원은 현재까지 38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유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대처가 다소 늦었던 구단의 경우 총 23명이 감염되는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격리 조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단 의무 스태프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진자 사례 중 한 건은 코로나 선별 검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같은 구단 내 접촉자뿐만 아니라 다음날 예정된 경기에 출전했을 경우 발생했을 상대 구단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CL 등 국제경기 참가 및 외국인 선수들의 해외 출입국 과정에서의 확진자 발생했던 사례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수단 인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구단 의무 스태프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K리그의 코로나 대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리그 선수단의 안전을 위한 구단 의무 스태프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즌에는 보다 더 안전한 시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